1. 우승 확정의 순간 레버쿠젠의 무승부, 미넨의 환희. 2025년 5월 5일 한국 시간 독일 분데스리가의 우승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왔다. 이날 바이에른 미넨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우승 경쟁을 벌이던 바이엘 레버쿠젠이 SC 프라이부르크와의 2024-2025 시즌 분데스리가 32라운드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바이에른 미넨은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미넨은 통산 34번째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다. 사실 이번 시즌 미넨은 지난 시즌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출발했다.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을 달성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에게 왕자를 내주며 11시즌 연속 우승 기록이 중단된 미넨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에 구단은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뱅상 콤파니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고 선수단 구성에도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는 시즌이 끝나기 전 두 경기를 남겨두고도 우승 확정이라는 형태로 돌아왔다. 미넨은 시즌 내내 꾸준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하반기 들어 빈틈없는 경기 운영과 철저한 로테이션 관리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레버쿠젠은 전반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중후반 들어 연이은 부상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으로 인해 몇 차례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결정적으로 이날 프라이부르크와의 무승부는 미넨과의 승점 차를 극복하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고 미넨의 챔피언 등극은 자연스럽게 완성되었다. 경기가 없던 날 미넨 선수단은 각자 휴식 중이었으나 레버쿠젠 마이너스 프라이부르크 경기 종료 직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는 다시 독일 챔피언이 되었다. 34번째 우승이다. 이는 훌륭한 시즌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격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미넨 시내와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 인근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승을 자축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수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날 우승 확정은 경기장에서 터진 환호나 시상식처럼 화려한 순간은 아니었지만 그 조용한 순간 안에 묵직한 복수와 회복의 감정이 스며 있었다. 팀으로서의 자존심 회복, 선수 개인의 커리어 도약, 그리고 미넨이라는 브랜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하루였다. 2. 김민재의 활약과 도전 기대와 혹사 사이의 진실. 김민재는 2023년 여름 이탈리아 나폴리를 떠나 독일 명문 바이에른 미넨에 입단했다. 나폴리에서 보여준 세리에어 최고의 수비력과 강력한 피지컬, 빌드업 능력은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고 미넨은 아시아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 요약 7,100만 유로를 지불하며 김민재를 영입했다. 미넨 팬들은 괴물 수비수의 합류에 기대를 걸었고 김민재는 데뷔 시즌부터 주전 수비수로 자리 잡았다. 시즌 초반 김민재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의 전술은 높은 수비 라인과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하는데 김민재의 빠른 발과 적극적인 대인 방어 능력은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 빌드업 상황에서도 침착한 패스와 넓은 시야를 보여주며 단순한 수비수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연속 선발 출전하며 경기당 평균 90분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한때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팀으로 올라선 미넨 수비의 중심에 늘 김민재가 있었다. 하지만 시즌이 중반을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다. 챔피언스리그, 리그컵 대회를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 미넨은 잦은 부상자 발생과 얇은 스쿼드로 인해 수비 자원을 충분히 돌리지 못했다. 김민재는 사실상 풀타임 수비수처럼 시즌을 소화했고 이는 체력 고갈로 이어졌다. UEFA 어매치 데이마다 한국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어 장거리 비행을 반복한 것도 부담이었다. 결국 피로 누적은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챔피언스리그 8강전 인터 밀란과의 2차전이다. 김민재는 경기 중 결정적인 패스 미스를 범했고 이로 인해 실점이 이어지며 미넨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해당 장면은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김민재는 이후 나폴리 때의 위험이 사라졌다. 분데스리가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2024-2025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치명적인 실수 실점 직결 가능성 포함을 가장 많이 범한 선수는 김민재였다. 6회. 이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이적 2년차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곧 선수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 김민재는 시즌 내내 상대팀 에이스를 전담 마크하며 고강도 수비를 수행했고 사실상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FIFP로 국제 프로축구선수협회는 김민재를 혹사 사례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즉 실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혹사와 피로 누적, 수비 전술의 구조적 불안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민재는 시즌 말미 인터뷰에서 실수든 부상이든 체력이든 결국 핑계다. 내가 더 단단해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뼈아픈 시즌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고 있다.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결과와 함께 김민재는 또 한 번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다음 시즌에 예약해두었다. 3. 해리 케인의 첫 우승과 감정의 순간들 무관의 굴레를 벗어던지다. 해리 케인에게 이번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은 단순한 리그 타이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축구 인생 전체를 통해 추구해 온 그리고 수없이 놓쳐왔던 첫 우승이었다. 프로 데뷔 이후 10년 이상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불렸지만 그 이름 앞에는 언제나 무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커리어 내내 뛰어난 개인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성적은 늘 정상 문턱에서 저절됐다.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EFL컵에서 모두 준우승을 경험했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2023년 여름 케인은 우승에 대한 갈망 하나로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당시 독일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케인이 드디어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바이에른은 전통의 강호였고 독일 무대에서는 오랜 기간 절대 강자였다. 그러나 이적 첫 시즌 뮌헨은 오히려 이례적인 무관 시즌을 보냈다. 레버쿠젠에게 리그 우승을 내주고 챔피언스리그와 포칼컵에서도 탈락하면서 케인은 또 한 번 트로피를 놓쳤다. 우승을 위해 떠난 첫 시즌에조차 무관의 저주는 그를 따라붙었다. 그런 케인에게 이번 우승은 사실상 구원과도 같았다. 경기장에서 트로피를 직접 들어올리진 못했지만 레버쿠젠의 무승부 소식을 접한 순간 그는 팀 동료들과 함께 우승을 자축했다. 그가 직접 올린 인스타그램 영상에서는 동료들과 맥주를 들고 We are the champions를 부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장면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손흥민을 비롯해 토트넘 시절 함께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 다이어 등의 동료들이 좋아요와 축하 댓글을 달았다.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우승을 바랐던 케인의 웃음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특히 토트넘 시절 절친이자 룸메이트였던 다이어와의 재회는 이번 우승의 감동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영상을 찍어 게시했고 24시간 뒤 사라지는 스토리가 아닌 계정에 남기는 방식으로 이 순간을 기록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 다시 한번 정상에서 함께했다는 감정의 교차점이었다. 이번 시즌 케인은 분데스리가에서 30골 이상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였고 사실상 뮌헨의 공격을 이끈 중심축이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그의 활약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이제 케인에게 더 이상 무관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우승은 단지 하나의 트로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과 상처 그리고 신념의 보상이었다. 4. 바이에른 뮌헨의 왕자 탈환과 팀의 의미 흔들림 속에서도 강한 이유.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축구의 상징 그 자체다. 1963년 분데스리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총 34회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거함은 한 시즌을 놓치더라도 금세 다시 정상을 되찾는 팀이다. 하지만 2023-2024 시즌 뮌헨은 오랜 시간 지켜온 절대 1강의 자리를 레버쿠젠에 내주며 뼈아픈 한 해를 보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무패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로 뮌헨의 자존심을 꺾었고 뮌헨은 11년 연속 리그 우승 기록이 끊기는 수모를 겪었다. 그 아픔은 구단 전체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바이에른은 시즌 종료 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감독을 교체했고 선수단의 세대 교체를 단행했으며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뱅상 콤파니를 새 사령탑으로 앉혔다. 이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뮌헨의 문화에선 이례적일 정도의 급진적 변화였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결국 1년 만에 다시 우승이라는 결과로 보상받게 되었다. 2024-2025 시즌 초반 뮌헨은 이전보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케인과 김민재 등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적응, 포칼컵 탈락, 챔피언스리그 조기 탈락 등 위기의 순간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꾸준히 승점을 쌓으며 시즌 중반부터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 속에서도 로테이션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체력을 관리했다. 특히 콤파니 감독의 유연한 전술 조정 능력은 뮌헨의 안정된 운영에 큰 역할을 했다. 뮌헨의 우승은 단지 트로피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클럽이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이자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모델이기도 하다. 뮌헨은 자국 내 유망주를 육성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해 경쟁력을 높여왔다. 이는 단기 성과뿐 아니라 구단 브랜드와 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번 우승은 팀 전설 토마스 밀러의 고별 시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밀러는 수차례 리그 우승을 경험했지만 새로운 세대와 함께한 이번 시즌의 우승은 그에게도 상징적인 순간이다. 또 다른 상징적 인물인 노이어, 키미히 역시 팀의 중심을 지키며 위기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리더십과 경험, 그리고 세피의 에너지까지 모두 결합된 뮌헨은 다시 한번 그들이 왜 분데스리가의 제왕인지 증명해냈다. 이 우승은 단순한 리그 트로피가 아니다. 이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듯 흔들리지 않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거대한 축구 시스템의 내공이 만들어낸 결과다. 우리는 항상 돌아온다는 말처럼 뮌헨은 다시 왕좌에 앉았다. 5. 다음 시즌을 향한 전망과 과제 우승 그 너머를 향한 리빌딩의 연속. 바이에른 뮌헨이 2024-2025 시즌 분데스리가 정상에 복귀하면서 시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팀 내부는 벌써 다음 시즌을 향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승은 하나의 정점일 뿐 이 거대한 조직이 지향하는 바는 유럽 재패이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리그 우승이 아닌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며, 이를 위한 완성도와 스쿼드 운영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에 공감되다. 무엇보다 바이에른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인터 밀란에 패배하면서 또 한 번 유럽 무대에서의 약점을 노출했다. 특히 후방에서의 불안정함, 핵심 선수 의존도, 부상 관리 실패 등은 다음 시즌까지 해결돼야 할 숙제다. 김민재의 경우 시즌 초반에는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혹사 논란과 후반기 부진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김민재는 여전히 바이에른의 장기적인 수비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체력 회복과 전술 적응이 병행된다면 다음 시즌 더 안정적인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해리 케인의 활용 방식도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리그 득점왕을 노릴 만큼 뛰어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유럽 무대에서 고립되거나 볼 배급의 단절로 힘을 쓰지 못한 장면도 많았다. 케인을 중심으로 공격 전술을 다층화하고 윙어 및 미드필더의 득점 분산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마찬가지로 뱅상 콤파니 감독의 전술 완성도 역시 진화가 필요하다. 이번 시즌은 결과적으로 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유럽 무대에선 콤파니 특유의 높은 수비 라인이 도리어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팀 구성도 변화가 예상된다. 토마스 밀러의 이탈, 마누엘 노이어의 노쇠와 윙백 포지션의 전력 불균형 등은 전력 재편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바이에른은 전통적으로 스쿼드를 대대적으로 흔들기보다는 핵심을 유지하며 핵심 보강에 집중하는 전략을 써왔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이 어떤 포지션을 우선 보완할 것인지에 따라 내년 시즌 전력이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다음 공식 일정은 2025년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이다. 오클랜드 시티, 보카 주니어스, SL 벤피카와 같은 조에 속한 뮌헨은 세계 정상급 팀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 대회는 유럽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초청 형식으로 참가하는 구조라 다소 이질적일 수 있지만 상징성과 마케팅 측면에선 바이에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무대다. 김민재에게도 이 무대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시즌의 체력 고갈과 실수는 분명 그를 힘들게 했지만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결과는 분명히 자산이 된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본인의 말처럼 변명 없는 수비수로 다시 한번 정상급 수비수의 위용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다시 우승했지만 그 우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이며 다음 시즌 유럽 정상 탈환 여부가 곧 팀의 진짜 방향성과 리빌딩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